처음이자 마지막 부탁이네. 내 딸과 데이트해주지 않겠나? 그건 점심시간에 생긴 일이었다. 나 테라의 케이토는 시스템 엔지니어로서 거래처인 이 회사에 파견되었다. 그런데 그곳의 대표이신 아야나미 사장님이 갑자기 엄청난 부탁을 하신 것이다. 사장님은 과거에 내가 심각한 시스템 트러블을 여러 번 해결한 일을 계기로 나를 마음에 들어 하셔서 밥도 종종 사주신다. 하지만 이 부탁은 아무리 그래도 억지스러운 것 같다. 사장님, 고개를 들어주세요. 그럼 내 딸과 데이트해주는 겐가? 아니요, 그거랑 이건 얘기가 다르지만 사장님께서 고개를 숙이고 계시면 오해를 받을지도 모르니까요. 수락하는 게 아니라면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겠네. 잠시만요. 왜 그러세요? 이렇게 강요하는 거 안 좋아하시잖아요.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희생해야 하는 법이지. 딸을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다.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아무래도 사정이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한 나는 사장님께 여쭤보기로 했다. 얘기를 들어보니 사장님의 따님은 남자를 싫어해서 이대로는 시집을 못 갈 것 같다고 하셨다. 외동딸이기 때문에 손자가 없으면 후계자의 문제가 생기니 어떻게든 하고 싶다고 하신다. 어지간히 초조하신지 나를 설득하기 위해 출세의 기회라네 라고까지 하셨다. 솔직히 생활이 곤란한 건 아니라서 출세에는 관심이 없지만 아야나미 사장님께는 신세를 지고 있으니 거절할 수 없었다. 데이트라, 남자를 싫어하는 여성을 상대로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신지. 데이트 당일 나는 사장님 댁 앞까지 왔지만 앞으로의 일을 생각하며 머리를 싸맸다. 일단 따님의 정보를 듣고 계획은 세웠지만 솔직히 잘 될 것 같지가 않다. 테라이군, 어서 오게. 자, 인사하렴, 미나. 예, 미나. 확실히 쉽지 않을 것 같네. 난 아직 납득 못했거든? 아빠가 멋대로 약속한 건데 왜 내가 가야 하는데? 방금까지는 간다고 했잖니. 왜 갑자기? 아빠 앞에서는 따르는 척하다가 내 앞에서 안 좋은 태도를 보여줘서 내가 물러서게 만들려는 건가? 괴력적이네. 상대의 의도대로 움직여주는 건 유쾌하지 않다. 그래서 나는 저항하기로 했다. 처음 뵙겠습니다, 미나씨. 테라의 케이토라고 합니다. 못 들었어? 난 데이트할 생각 없다니까? 아이, 그러지 말고. 테라이군, 이쪽이 내가 말했던 미나라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빨리 돌아가 줄래? 자, 미나, 어서 가렴. 잠깐! 밀지 마! 내 체면을 세워준다고 생각하고. 아니, 이렇게 평범한 사람 상대로 체면 세울 필요 없잖아. 이건 미나씨 말이 맞지. 테라이군을 무시하지 마라. 어라? 사장님 분위기가 바뀌었어? 저 친구는 내가 인정한 몇 안 되는 사람이야. 모욕하면 용서하지 않겠다. 네. 좋아, 그럼 갔다 와주겠니? 알았어. 다녀올게. 착하구나. 그럼 뒷일을 맡기겠네, 테라이군. 네. 혹시 사장님은 의외로 무서우신가요? 사장님의 태도가 확 변했던 걸 떠올리다가 나는 미나 씨에게 물었다. 그러자 그녀는 내 얼굴을 힐끔 보았다. 화내는 일이 잘 없으니까 화나면 무서워. 그렇군요. 평소에 화내지 않는 사람일수록 화내면 무서우니까 말이야. 아야나미 사장님은 그런 타입이구나. 지금까지 화내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절대 화내지 않는 부처 같은 분이라고 생각했다. 아빠가 의외로 당신이 마음에 드나 봐. 그런가요? 내가 그렇게 말했을 때 화낸 건 처음이거든. 어지간히 아부를 잘 떨었나 봐. 아무리 도발하셔도 저는 미나 씨한테서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뭐야 갑자기? 그냥 제가 데이트하는 걸 포기하게 만들기 위해 저를 무시하거나 도발하고 계시다는 걸 눈치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유치한 수법엔 걸리지 않아요. 라고 전해드린 겁니다. 유치하다니! 당신 성격 나쁘다는 말 자주 듣지? 아니요, 처음 들어요. 거짓말! 성격 너무 안 좋잖아! 당신이 먼저 도발했으면서! 아니요, 전 사실을 말한 것뿐이에요. 당신 싫어! 싫다고 해도 돌아가려고 하지는 않네. 사장님을 화나게 만든 게 어지간히 신경 쓰이나 보다. 그렇다면 심한 짓을 하지 않는 이상 돌아가진 않겠지. 예정대로 진행해볼까? 미나 씨는 고양이를 좋아하신다면서요? 고양이 카페 가서 차분히 대화할까요? 이름으로 부르지 마. 너 같은 사람한테 이름으로 불리고 싶지 않아.
그럼 제멋대로 아가씨라고 부를까요? 역시 시비 거는 거지. 데이트할 마음 있는 거야? 아니요, 전 진지한데요. 이름을 부르지 말라고 하시길래 별명을 생각한 거예요. 별명에서 악의가 느껴지잖아. 아빠한테 이른다. 상관은 없지만 미나 씨가 대충 지어낸 이야기라고 생각하시지 않을까요? 뭐 이런 구렁이 같은 남자가 다 있어. 절대 당신 따위랑 결혼하지 않을 거야. 그럼 호칭 어떡할까요? 그 여유로운 미소가 짜증나. 그냥 미나라고 해. 아야남이 싫어하는 호칭도 있는데 화나서 머리가 안 돌아가나 보다. 계략을 세우긴 하지만 이 정도의 도발로 냉정함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전혀 무서울 거 없지. 그래서 어쩌실래요? 당신이랑 대화하는 건 싫으니까 영화나 보러 가자. 그럼 그렇게 하죠. 되게 쉽게 넘어가네? 데이트 계획을 세운 거 아니었어? 상대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가장 좋으니까요. 그리고 영화도 후보 중 하나였어요. 데이트 코스에서 진부한 로맨스 영화를 내가 보고 싶어 할 것 같아? 안타깝게도 난 그렇게 단순한 여자가 아니거든? 네, 알고 있어요. 전생했더니 고블린이 된 건에 대하여를 보고 싶으신 거죠? 그걸 어떻게... 미나 씨는 애니와 만화를 아주 좋아하신다는 걸 사장님께 들었거든요. 그리고 오타쿠라는 것도 들었지. 영화를 보러 가고 싶지만 혼자 가는 건 싫다고 불평하셨다는 것도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상영하고 있는 영화 중에서 애니메이션인 전고블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죠. 굳이 거기까지 조사해놓고 기분 나빠. 뭐 그럴지도 모르죠. 내가 그 애니를 보고 싶다고 해도 당신은 본 적 없는 거 아니야? 아니요, 미리 받았죠. 약자인 고블린이 강자인 강한 마물들을 거느리는 게 재밌더라고요. 굳이 데이트를 위해 몇십 시간이나 들여서 애니를 보고 온 거야? 그렇죠. 재밌어서 보다 보니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 있더라고요. 그래? 그럼 전고블 영화를 보는 거지? 물론이죠. 그래? 역시 미나 씨는 전고블 영화를 보고 싶었나 보다. 보러 가기로 하자 안절부절 못하기 시작했다. 이러면은 귀여운 것 같아.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티켓 발매기 써본 적 없으세요? 항상 블루레이로 봤거든. 딱히 친구가 없어서 그런 건 아니야. 그냥 친한 애가 애니에 관심이 없어서 그래. 그럼 애니계열 외의 영화는 본 적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뭐 태클 걸지 않는 게 좋겠지. 제가 조작할게요. 자리는 여기쯤이면 되나요? 바로 옆자리로 해도 뭐라고 안 하네. 게다가 기뻐 보여. 정말 갭이 엄청난 사람이네. 그 후 음료와 팝콘을 사주자 미나 씨는 또 기뻐했다. 돈이 없는 건 아닐 테니 그냥 영화관에서 이런 걸 사는 게 기쁜 거겠지. 나는 별로 와본 적이 없어서 조금 신났다. 영화가 시작되자 미나 씨는 화면 속 캐릭터를 따라 몸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아마 무의식적으로 하는 거겠지만 아이 같은 행동에 흐뭇해졌다. 큰일이다. 귀엽잖아. 재밌었다. 만족해주신 것 같아 다행이에요. 고마워. 위험했다. 딱히 당신에게 마음을 연 건 아니거든. 그렇게까지 멀어질 필요는... 시끄러워. 방금 들은 말은 잊어버려. 의외로 츤데레 같은 사람이네. 또 어디 가고 싶은 곳 있으세요? 여기. 고양이 카페. 역시 미나 씨는 고양이 카페도 가고 싶었나 보다. 솔직하지 못하네. 딱히 네가 모처럼 생각해온 계획이라 가자고 하는 건 아니야. 영화를 보다 지쳤으니 잠깐 쉬고 싶었을 뿐이야. 역시 이 사람 츤데레인가? 딱 봐도 변명하는 것처럼 보이는 미나 씨를 앞에 두고 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말았다. 츤데레라고 생각하자 틱틱대는 부분도 귀여워 보이는 게 신기하다. 게다가 당신에서 너로 바뀌었어. 저도 지쳤으니 잠시 쉬다 갈까요? 점점 솔직해지고 있어. 그 후 고양이 카페로 가자. 이 고양이 귀여워. 눈앞에 다른 사람이 나타났다. 아니, 귀여운 건 미나 씨겠죠. 나도 모르게 그렇게 태클을 걸고 싶어질 정도였다. 고양이 카페 와보고 싶었는데 오게 돼서 기뻐.
이런 곳에 잘 안 오시나요? 그야 같이 와주는 친구가 없으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나 친구 있어. 그런가요? 이 반응 영화 볼 때도 생각한 건데 설마 친구가 한 명도 없는 거 아니야? 그렇게 원망하듯이 보지 말아주세요. 저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수치를 줬어. 아무것도 안 했어요. 게다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뭐야? 딱 봐도 친구 없어 보이니까 이제 와서 말해봤자 신경 안 쓴다는 거야? 그런 말은 안 했는데요. 피해망상이 심한 거 아니에요? 얼굴에 써 있어. 단정 짓지 마세요. 저기 손님, 고양이들이 놀라니 큰 목소리는 삼가주시면.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그 후 머쓱해진 우린 금방 가게를 나왔다. 솔직히 조금 더 고양이랑 놀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지. 저기, 네? 왜 그러세요? 너 아빠한테 부탁받아서 나랑 데이트하는 거지? 그렇죠. 재산이 목적이든 회사가 목적이든 보통이라면 내 기분에 맞추려고 해. 그런데 넌 이 데이트가 실패해도 상관없다는 듯이 날 무시하거나 시비를 걸었지. 네가 나랑 데이트하는 목적이 뭐야? 간단해요. 아야나미 사장님은 회사의 직원뿐만 아니라 저처럼 다른 회사에서 파견 온 직원들에게도 잘 대해주세요. 게다가 현장에 자주 오셔서 일하는 직원들의 상태를 살펴보시며 곤란한 일이 없는지 물어봐 주시고요. 보통 그렇게까지 하시는 사장님은 없어요. 특히 아야나미 재단 같은 큰 곳은 말이죠. 그래서 존경하고 있어요. 그런 분께 부탁받은 건데 어떻게 거절하겠어요. 역시 그렇구나. 아빠한테 받은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서 한다는 거지. 싫으면 이제 돌아가도 돼. 난 신경 안 쓰니까. 딱히 싫다고 한 적은 없는데요. 확실히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했지만 지금은 그냥 즐거워요. 적어도 싫다는 생각은 전혀 안 들어요. 그렇구나. 아니, 그런 부끄러운 말을 잘도 하네. 나로서는 미나 씨가 이런 반응을 하는 게 더 의외지만 약간 부끄러운 분위기가 된 우리는 미나 씨의 희망으로 애니 굿즈 등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가게로 이동했다. 이런 가게에도 한번 와보고 싶었다고 한다. 이렇게 취미를 즐기기 위한 곳에 가고 싶다고 말해줬다는 건 나에게 마음을 열었다는 것일지도 모른다. 만약 그런 거면 솔직히 기쁘다. 좋은 소비였어. 가게를 나갈 때 미나 씨는 엄청 기분이 좋아져 있었다. 그야 그렇겠지. 애니 굿즈를 이렇게 많이 샀으니까 무거워. 짐 들어줘서 고마워. 아니요. 이것도 남자의 역할이니까요. 근데 이러면 다른 곳에 더 이상 갈 수가 없겠네. 데이트를 끝내고 싶어서 잔뜩 산 건 아니겠지만. 이 상태로 다른 곳에 가는 건 힘들겠네. 우리 집 올래? 네? 그냥 밖에서 노는 것만이 데이트인 건 아니잖아. 집 데이트라는 말이 있을 정도니까. 그래도 되나요? 이렇게 짐이 많으니 다른 곳에 갈 수가 없잖아. 딱히 널 집에 부르고 싶은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어서 그런 거야. 이 부분 착각하지 마. 어떻게 이렇게 그린 듯한 츤데레가. 뭐야, 왜 웃어? 무시하는 거야?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럼 왜 웃는데? 아니요. 귀엽다고 생각해서요. 귀엽다고? 말이 헛났다. 갑자기 뭐라는 무슨 말이라뇨. 말 그대로예요. 제 눈에는 미나 씨가 귀여워 보였어요. 거야? 바보 아니야? 그럴 리가 없잖아. 나는 이렇게 틱틱대는데 귀여울 리가 없어. 오히려 이 반응이 어떻게 안 귀엽다는 거지. 저 오늘 데이트하러 오길 잘한 것 같아요. 미나 씨와 함께 있는 거 즐거우니까요. 놀리는 거야? 놀리는 거지? 진심이에요. 진심으로 데이트가 즐겁다고 생각했고 미나 씨도 귀엽다고 생각해요. 난 몰라. 마음대로 하든가. 아직도 놀린다고 생각한 건가? 미나 씨는 화내며 혼자 먼저 걸어가 버렸다. 하지만 택시를 잡아 같이 타자 왜인지 내 옷을 잡아왔다. 눈은 마주쳐주지 않았지만 이건 솔직하지 못한 미나 씨가 행동으로 마음을 나타내는 걸지도 모른다.
그 후 집에 도착하자 우리가 집 데이트를 하려는 걸 눈치채신 사장님이 환영해 주셨지만 미나 씨가 부끄러운 걸 숨기려다 반발하고 말았다. 그로 인해 나는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돌아가게 되었는데 다음에 또 언제 만날래? 집에 도착하자 사장님께 내 연락처를 물어본 건지 미나 씨에게 연락이 와 있었다. 이 느낌을 보아하니 나 또 만나고 싶어 하는 것 같다. 그 후 어떻게 되었냐면 우리는 1년의 교제를 거쳐 결혼식을 올렸다. 첫 데이트 이후 미나 씨는 내가 마음에 들었는지 종종 놀러 가자고 연락하기 시작했다. 초반에는 츤데레 같았지만 만나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솔직해져서 무사히 사귈 수 있었다. 앞으로 나는 프로그래밍뿐만 아니라 경영도 공부해야 해서 큰일이지만 솔직해진 미나 씨가 정말 귀여워서 아무 불만도 없다. 다만 한 가지 곤란한 건 사장님이 얼굴을 마주칠 때마다 손주는 언제쯤이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마음은 이해되지만 그 말을 들으면 미나 씨가 부끄러워서 화를 내버리니 말하지 말아주셨으면 한다. 참고로 미나 씨의 남자 혐오는 그냥 사장님이 남자를 데려오지 않게 하기 위한 거짓말이었다고 한다. 솔직해진 지금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어리광 부릴 정도다.